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움을 만끽할 날들이 남았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날씨가 더워서 얇은 여름 옷을 입었는데 핏이 예전 같지가 않아. 팔뚝도 굵어진 것 같고 뱃살도 좀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옷을 입어봤는데 마찬가지여서 속상했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쉽게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의 몸은 어릴 적부터 병을 달고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키 178에 90kg가 넘었던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었죠. 별의별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 방법을 알고 난 후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현재 70세가 넘어서도 20대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그럼 그가 극찬하는 다이어트 방법과 식습관은 무엇인지 함께 엿보도록 할게요. 하비가 건강한 삶으로 인생을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자연위생학이란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어요. 여러분, 자연위생학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연위생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청결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인위적인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함으로써 건강을 얻는데요. 이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달리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음식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바꾸기만 해도 암과 심장병, 고혈압, 당뇨 등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평생 살 안 찌고 질병 없이 사는 비결이 음식에 있음을 알게 되신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뭘 드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드신 것이 없다면 어제는 뭘 드셨나요? 그냥 한 입 맛만 본 것까지 포함하셔야 해요. 생각해 보시고 옆에 종이가 있다면 나열해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공기, 음식,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물과 공기와 음식을 필요로 하죠.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 몸도 물을 주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렇잖아도 저는 하루에 물 8잔 이상씩 꼬박 마시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2리터 정도의 물을 매일 마시라고 했거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신다고 해서 그대로 수분이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단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과일과 채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과일과 채소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니 천천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 섭취량의 70%가량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합의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즉 통곡물이나 빵 등으로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중에는 전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과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수분은 몸 곳곳에 영양분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하는데요.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의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우리 몸에 있는 것은 그게 뭐든지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해를 돕는 설명을 더하자면 우리는 보통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오늘 안 했다면 어제나 내일 하겠죠. 샤워나 목욕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그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깨끗하고 청결해지고 싶기 때문이죠. 옷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지 예상하시겠죠? 바로 우리 몸의 내부입니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즉 오염되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사는데요. 이것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 곳곳으로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순환기의 모든 기능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깨끗하게 정화된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연주의자이자 철학자 헬렌 리어링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활발하게 지필 활동을 했고 그녀의 남편 또한 100살 가까이 살았는데 그가 죽기 한 달 전까지 장작을 팼대요. 이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식습관에 있었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겨우 한두 잔의 물을 마셨다고 해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자는 특히 과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과일을 먹을 때는 빈속에 먹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과일을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먹는 것이 보통이죠. 저도 평소 그렇게 먹거든요. 과일은 수분 함유량이 아주 많고 소화에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과일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감소와 다른 활동을 위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을 먹은 다음 먹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먹고 그 다음 사과 한 조각을 먹는다고 해보죠. 그 사과 한 조각은 위장을 거쳐 소장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샌드위치에 의해 방해를 받고 맙니다. 그럼 그 사이 모든 음식은 썩고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하죠. 모든 것이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속이 거북해지고 결국 소화제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소화 잘들 하고 개운하게 과일을 먹는다면 그게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과일은 빈속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과일을 소화시키는 시간은 30분 정도인데요. 그 후에 다른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소화기관을 빨리 지나가고 다른 음식들처럼 소화하는 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과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음식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모든 과일, 특히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과 같은 산성 과일도 해당되는데요. 이 과일들은 산성 과일로 분류되지만 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 된다고 해요. 모든 과일과 채소는 몸에 쌓인 산성을 중화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섭취 방법에는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바로 어떤 과일이든 신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로 가공되거나 변형된 과일은 오히려 몸에 더 해롭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적인 상태의 과일만 이용할 수 있어요. 구운 사과, 과일 통조림, 요리한 사과 소스, 과일 파이 등 이런 음식들은 아쉽게도 어떤 정화 능력이나 영양분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몸에서 독성화되고 산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장기관의 내벽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죠. 과일 파이나 과일 소스들이 완전 다 맛있는 음식들이잖아요. 과일은 매우 약하고 섬세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리하면 소중한 가치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을 정리해보자면 조리되지 않는 신선한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하고 식사 후가 아닌 식사 전에 먹어야 하며 과일을 먹고 난 후 30분 정도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간에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나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잠자기 직전이라고 답하실 텐데요. 근데 이것은 하루 중 2번째로 나쁜 시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최악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일어난 아침 시간이라고 합니다. 반전이죠.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의외였어요.
보통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를 위해서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점으로 되게 든든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다면 몸은 그것을 소화하는 일로 무척 피곤해진다고 해요. 만약 저녁을 먹은 다음 다른 야식을 먹지 않고 밤을 보낸다면 아침에 일어난 우리는 편히 쉬었고 새로운 하루를 위해 최고의 에너지를 충전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아침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요? 든든한 아침 식사를 하는 데 쓸까요? 소화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든든한 아침 식사는 적절한 음식 배합의 원리에 오물을 뿌리는 격이라고 합의는 말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에너지의 입장에서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든든한 식사를 하는 것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에너지에게 태클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어도 낮 12시까지는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는 말합니다. 대신 과일은 원하는 만큼 먹거나 마셔도 돼요. 먹거나 마시는 양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어야겠죠. 몸에 귀를 기울여 과식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과일과 주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신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일은 실제로 소화에 아무런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잘 씻기만 하면 더 소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은 모든 영양분이 흡수되는 곳이죠. 과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도달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라 불과 몇 분 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되고 이용됩니다. 과일을 먹으면 온종일 생산적이고 활기 있게 되는데 그것은 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를 바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생활에 적응을 하면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에 스스로 놀랄 것이라고 합의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무거운 아침 식사는 무거운 하루를 의미합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는 가볍고 활기찬 하루를 의미하죠. 합의는 아침 식사를 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현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명확한 사실이죠. 현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아침 식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과일은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사과 하나를 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고 오렌지 한 상자를 원한다면 그렇게 섭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장이 비어있다면 과일을 많이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저자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로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법칙을 항상 충실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 12시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지킨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편으론 과일과 과일 주스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과일이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일에 열을 가했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거나 혹은 식사 후에 먹음으로써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킨다고 해요. 또한 칼로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칼로리는 많이 가공되었거나 잘못 배합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질 좋은 칼로리는 체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체중을 죽이는 에너지를 공급할 뿐이죠. 저자인 하비 자체가 증거고 그의 말을 듣고 평생 살찌지 않고 살아가는 수천만의 사람들 또한 증거입니다. 저는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일만 먹음으로써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갑자기 의욕이 불타올랐어요. 인터넷으로도 후기를 봤었는데 책에 있는 다이어트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들어 아침에 입맛이 없었는데 부담 없이 과일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딱 들었습니다. 제가 실천해보고 어땠는지 나중에 공유해 볼게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는 아침에 과일 먹는 거 외에도 저자가 생각하는 단백질에 관한 생각, 평소 건강한 다이어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운동, 단기간에 실천하며 더욱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 좋았는데 저자가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보는 좀 아쉬웠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읽기 좋은 책으로 단백질에 관한 책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나중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건강에 관한 의학적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독성이 좋았어요.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빠르게 술술 읽히는 책이랄까요? 또한 다이어트에 대한 기본 상식을 깨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선했고 과일에 대해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독소를 빼고 몸을 해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과일만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점심 이후 과식을 한다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여러분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